먹다가 맛있으니까 보호자님이 너도 하나 먹어봐라 하고요. 진짜 조금 주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한 번 잘못해서 먹었다가 췌장염이 생기면 적어도 진짜 병원비로 1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 수의사이고요. 수의 임상병리 전공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진단검사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종양이랑 유령견 그리고 고양이 특화 전문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아지 침 안에도 상재균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예요. 보통의 건강한 사람의 피부라고 하면 피부층이 잘 보호를 하겠지만 만약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강아지 침에 있는 캡노사이토파라는 세균이 사람 피부에 침투해서 문제가 됐다는 연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건강한 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크게 나누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는 결국은 애정 표현이죠. 안도감, 뭐 경비의 의미, 사랑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가 짖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7가지, 8가지 넘게도 나눌 수 있긴 한데 보통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냥 과흥분의 상태에서도 짖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보호자랑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놀아달라고 짖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서워서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치매가 와서 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짖겠죠. 크게 알려져 있는 세계 3대 악마견은 비글이랑 포카스 파니엘 그리고 슈나우저가 있는데요. 사실 얘네들은 병원에 오면 힘이 세고 말을 잘 안 듣긴 하는데 아예 보정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제일 좀 엄살이 심하고 과잉 행동이 심한 강아지들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시바견이고요. 병원에 시바가 오면 다들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근데 보호자분들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겁이 많고 예민하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섬세하다? 근데 병원에 오면 일단 몸을 잡기만 해도 소리를 질러요. 그렇지만 착한 시바도 있긴 해요. 견바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수의사적 견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암컷 강아지 같은 경우는 유선 종양이 발정 시기에 따라서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암 중에서도 유선 종양 그 발병률이 35% 이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아니면 암컷은 자궁축농증? 이라는 발정기가 지나고 나면 발정기 사이에서 자궁에 감염이 잘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궁축농증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수컷도 고환 관련된 종양이나 전립선 관련된 종양 아니면 프로게스테론 관련된 종양 때문에 아무래도 꼭 저는 중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성적인 성숙도 어느 정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유치가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서 빠지기 시작하는데 한 7개월 이상 되고 나서는 거의 다 빠지기 시작한 채로 이빨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성화 시기 자체도 중성화도 하지만 중성화하면서 보통 유치, 발치를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남아있는 이들을 제거를 해줘야지 치열이 문제없이 잘 자랄 수가 있어가지고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를 가장 권유드리긴 합니다. 그 사이에 발정이 오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거는 조금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제 피셜이 아니고 가끔 이제 행동학 관련해서 궁금하면 설채연 수의사님 강의나 영상을 좀 많이 봅니다. 거기서 해주신 말씀이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세하지 않은 수컷인 경우는 공격성은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용감하다거나 자신감 같은 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유대감 같은 경우는 암컷이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조금 더 높더라 하는 연구 결과는 있었습니다. 거세를 하기 때문에 호르몬 영향은 조금씩 줄어들긴 할 건데 모든 장기가 성적인 장기랑만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어서요. 성호르몬이 나오는 장기가 다른 장기들도 있어서 그래도 조금 습성은 남아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일단 수컷이 관리가 진짜 어려운 게 수컷은 발정기를 따로 가지지가 않고요. 일단 그 암컷이 뿌리는 페로몬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발정을 한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거세를 안 한 수컷의 경우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임이 가능한 암컷이 있다고 하면 교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견 카페나 병원의 호텔링 이런 것들도 다 중성화한 친구들 위주로만 받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암컷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월경을 1년에 2번 정도 하게 되는데 그 사이가 발정기가 오거든요. 근데 감염이 취약해질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이제 기저귀 채워가지고 관리해 주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애기들 컨디션 저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뭐 강아지들이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진 않아요. 일단 암컷은 속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수컷은 밑에 있기 때문에 뭔가 있던 게 없어졌다라는 자각은 있을 거고, 그 부분이 일단 자극이 돼서 없어졌잖아요. 수술한 통증? 이 정도 남아있을 거고, 뭐 사람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인식을 해서 내가 더 이상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운팅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통 그걸 막 떼어내려고 하면 더 붙어있고 애초에 결합을 하면 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주의를 줘야겠죠. 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보통 주인한테 하는 건 놀아달라의 애정 표현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강아지들은 훈련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그 음식을 다 가릴 수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사람 음식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 사료 같은 경우도 훨씬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영양소는 충분하고 맛있는 걸 주시겠다고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강아지들은 저희랑 똑같이 미각이 그렇게 훌륭하게 발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거에 대한 큰 욕구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당연히 뭐 자극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간식을 많이 주시고 싶으시면 사료를 다양하게 뭐 샘플 사료를 가지고 간식을 주신다거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 음식은 진짜 포도나 아니면 양파 이런 류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어서 진짜 먹고 병원에 와서 죽는 케이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리를 두셔야 되고 안 먹게 해주셔야 돼요. 포도는 사실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강아지한테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요. 급성 신부전이라는 말은 결국 그 체내에서 오줌을 못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결국 오줌은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해줘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부전이 와서 만약에 오줌을 못 산다 하면 결국 체내에 독성 노폐물이 남아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강아지에 따라서 그 용량은 다르지만 하나에만 먹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대표적으로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양파류를 들 수 있는데요. 양파류를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뭐 부추, 마늘, 아세트아미노펜 등등의 산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런 양파나 마늘이나 부추 등등이 저희 조미료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들이 사람 음식을 강아지한테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먹는 양에 따라서 다르고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심하면 산화 손상 빈혈이 와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 보통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속설로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삼겹살 먹다가 맛있으니까 보호자님이 너도 하나 먹어봐라 하고 진짜 조금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름기가 많으면 그 강아지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췌장이 결국 기름기를 소화하는 장기인데 췌장염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췌장염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 게 잠깐 뭐 가벼운 구토설사로 끝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진짜 전신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질 많은 고기류는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한 번 잘못해서 먹었다가 췌장염이 생기면 적어도 진짜 병원비로 1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 저희가 그래서 100만 원짜리 삼겹살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요 거든요. 근데 그걸 또 여쭤보면 간식은 잘 먹어요. 그래서 사료가 맛이 없어서 기호성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요. 보호자님들이 너무 더 맛있는, 그러니까 보상이 될 수 있는 간식을 많이 주셔가지고 안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간식을 끊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 밥을 먹을 때 밥 정량을 주시고 맛있는 걸 섞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 밥 먹을 때를 약간 놀이식으로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밥인데 간식 주듯이 조금씩만 보상 심리로 조금씩 나눠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맛있는 걸 많이 줘서 안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설사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고 제일 중요한 게 설사의 형태거든요. 일단은 뭐 평소에 그 아이들의 변의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 흐트러지는 정도, 그러니까 변이 모양은 잡히는데 수분감이 더 많아진 형태로 나오는 설사인지 아니면 이제 아예 흐트러진 형태로 물을 흘린 듯이 그런 나오는 설사인지에 따라서도 좀 원인이 좀 다양하고요. 사실 제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 우리 아이의 시기에서 변화된 게 없는지, 그리고 한 끼 정도가 강아지들한테는 굉장히 큰 한 끼거든요. 그러면 하루 정도 한 끼, 반나절에 한 끼나 하루 정도를 공복시키고 나서도 애기들이 설사를 한다 하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원인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뭐
뭐 식이 원인도 있고 스트레스 원인도 있고 GI 트랙 관련된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신적인 다른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화 와서 우리 애기가 설사하는데 병원 가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빈도가 어떤지 여쭤보고요. 아니면 형태가 어떤지 여쭤보는데 추천드리는 것은 저희가 진료 볼 때는 스케일이 있어요. 페칼 스케일이 따로 있어서 형태를 보여드리면서 이 중에 어떤 식으로 설사를 하나요? 라고 여쭤보는데 그럼 보호자분들께서는 병원 가실 때 사진 찍으셔가지고 변 사진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고양이들이 발정이 조금 더 빨리 와요. 그거는 해부학적인 차이여가지고요. 사실 토를 많이 한다는 기준이 안 되는 이유는 스트레스 빼고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